오늘은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두산중공업을 사명을 바꿨죠. 에너빌리티 바꿨는데 23년도 연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18조 원, 영업이익은 1조 5천억. 1조 5천억 크죠? 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년 대비 14%, 영업이익은 3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실적과 매출은 자체는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전망과 특히 영업이익이 32% 뛰어오르면 잠재 실적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했으니까 한번 그래프를 찾아보면은 영업이익은 꾸준합니다. 그 22년부터 23년 영업이익 꾸준하게 나와 있고 이것이 아까 최종적으로 이제 그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이제 32% 정도 증가했다고 발표한 것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순이익은 줄 수 있어요. 순이익은 언제나 좀 줄어요. 다른 기업들도. 왜냐하면 4분기에는 직원들에 대해서 뭐 이거 어떤 뭐 직원들도 요즘 다 자기 회사 매출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옛날과 다르죠. MZ세대를 비롯해 신세대들은 우리 회사 매출이 이만큼 나왔으니까 나도 더 다오. 나도 이 회사 일원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4분기는 좀 별 일회성 비용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실적 이미 다 반영됐는데 왜 가져왔느냐? 사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챗 GPT 때문에. 어제 그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구글 검색창에서 한번 검색을 해요. 예, 조진 검색을 해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 검색을 해요. 이러면 이제 한번 검색할 때마다 발생하는 전력 소모량이 0.3와트, 뭐 정확한 0.27와트인데 뭐 대략적으로 0.3와트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 챗 GPT를 한번 써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완, 장점과 단점과 그다음에 기회와 이런 것들 분석을 해줘. 챗 GPT가 막 분석을 해주죠. 막 돌아간 다음에 뜨죠. 이런 걸 한번 검색할 때마다 검색 쿼리라고 그러는데 검색 한번 할 때마다 소모된 전력량은 3와트. 그러면 일반 검색은 보다 챗 GPT를 써서 생기는 전력 소모량은 10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제가 어저께 일진전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 세계가 사실은 전력 대란에 이제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뿐만 아니라 이 챗 GPT가 불러일으킨 나비 효과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효과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요. 챗 GPT 그것도 안 쓰겠습니까? 쓰겠죠. 그러니까 사실 전력 대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력 대란에 필요한 어제 말씀드린 일진전기를 비롯한 변압기 시장이 엄청나게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챗 GPT 때문에 전력 대란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에너지를 빨리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에너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강력하면서 효과적인 대안이 무엇이냐? 원자력이죠. 그래서 이미 유럽의 텍스노미아에서는 원자력을 갖다가 그 탄소 배출을 갖다가 저감하는 분야로 이미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몇몇 분들은 원전에 대해서 근거 없는 광기를 부리면서 원전을 갖다가 이제 그 계속 막으려고 그러는데 근거가 없어요.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원전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전을 하면은 사실은 탄소 배출이 적거든요. 물론 원전을 갖다 폐기했을 때 생기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또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화력, 수력보다 훨씬 이제 그 원자력 발전은 이제 탄소 배출이 적다는 것은 보편적인 이제 수용되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원전 강국이에요. 예. 그런 점에서 챗 GPT 때문에 그 원전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 세계에서 원자로를 갖다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가 눈여겨드는 대안은 이제 야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렇게 강력하다고 하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있지 않냐. 언제나 뭐 사우디의 원전을 팔 때, 루마니아 원전을 팔 때, 체코슬로바키아 원전을 팔 때, 폴란드 원전을 팔 때 언제나 그 웨스팅하우스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평가절하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그러나 그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둘이 무엇이냐? 웨스팅하우스는 원자로 자체를 갖다가 만든 적이 40년이 넘어요. 미국에서 마지막 원전이 무엇이냐면은 쓰리마일 아일랜드라고 해서 78년도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원전 누출 사고 나면서 미국이 엄청나게 그 경각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웨스팅하우스가 그 원자로를 한 번 생산한 적이 오래됐어요. 그러면 웨스팅하우스는 왜 두산 에너빌리티의 발목을 잡느냐? 원전 설계에
근본적 능력을 갖고 특허를 갖고 있어요. 보통 우리 IP라 말하는. 그러나 두산에너베틱가 이미 자체적으로 95% 이상 IP를 이미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그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명박 정부 때 UAE에다 원전을 수출했죠. 그때도 웨스팅하우스가 발목을 잡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야, 우리가 돈을 줄게. 웨스팅하우스도 돈을 받는 게 목표인 거지. 끝까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을 갖다가 수주하지 못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왜냐면 웨스팅하우스 스스로가 이제 원전을 갖다가 생산할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에너빌리티가 웨스팅하우스랑 손 잡고 돈을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 근데 끝까지 만약에 웨스팅하우스가 독자적으로 야 우리가 원전 설계하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내가 다른데 원자로 그 생산 기업이랑 손을 잡고 나는 그 수주를 할래 라고 한다면 결국 그 유력한 대안이 무엇이냐 웨스팅하우스 수주를 하더라도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야 우리 원자로 하나 만들어줘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관계냐 구글과 애플 관계예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이 생성형 GPT가 필요한데 없어요. 그러니까 구글한테 손을 내미는 거죠. 구글과 삼성전자 관계예요. 삼성전자 안드로이드 너무 배 아프지만 못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구글한테 가서 안드로이드 쓸 테니까 내가 스마트폰 대당 $5 줄게. 옛날에 그랬어요. 아마 지금도 비슷한 수준이라 여겨져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랑 두산 에너빌리티는 서로 간에 뭔가 표면적으로는 경쟁 관계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물밑에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관계다. 그러니까 챗 GPT를 통해서 원자력 발전이 전 세계적 붐업이 되고 있는데 대형 원전이 한 14기가 정도 됐는데 1기가 정도는 필요하다. 챗 GPT에 필요한 서버가 필요한데 서버에 1기가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평택의 삼성전자가 엄청난 그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 전력 소모가 크죠. 저쪽 울진에서 근처에 있는 화력발전에서 끌어온다. 거기다가 1기가 하나 정도 SMR 하나 지어놓으면 돼요. SMR은 물도 많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한강에다 근처에다 지어도 돼요. 경기도에서 결단을 내리면 SMR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평택까지 끌어가는데 고압 송배전 일으키는 문제점, 환경단체 문제점도 없어요. 경기도 이천에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이제 또 이제 그 반도체를 지어야 되는데 옆에다 SMR 지으면 돼요. 그럼 모든 걸 순조롭게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SMR은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SMR의 원자로 주기를 누가 만드느냐?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런 관점에서도 사실은 또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으로 원자로 친원전 정책을 펼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도 사실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더욱더 그 호재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현대중공업을 가져왔는데 현대중공업이 어저께 공시에서 그 대형 그 가스선을 갖다가 수주했다라면서 오세냐 소재 선사랑 4,900억 정도 22년 매출대 5.41%. 야 역시 크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 우리나라 조선소에서는 또 역량이 계속 발휘되는 수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소는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특히 작년 하반기에는 이제 카타르발 말이 많았던 카타르발 그 LNG선이 엄청나게 발주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하반기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카타르가 추가로 2차 엄청난 그 추가 발주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역시 현대중공업 계열의 이제 현대미포제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등의 이제 LNG선을 갖다가 독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제가 추가로 무엇을 있기 때문에 오늘 가져왔느냐? 미국이 반도체에 이어서 조선 분야의 중국을 견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분야가 견제를 한다면 중국 조선을 갖다가 억누르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갈 것이냐? 당연히 한국 조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일본과 한국이 있는데 일본보다 한국이 경쟁력이 월등하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할 것이 시장에서 이제 그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면서 하나오션 주가가 더 떠올랐어요.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왔습니다. LNG선 추가로 발주해야 되고 미국 조선산업이 중국을 견제하고 이거는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 무관하게 사실은 미국 조야의 인식이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인식이기 때문에 사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유효한 정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미국이 왜 이렇게 중국을 견제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사실은 그 일반적으로 거론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코로나가 있다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서 얼마가 죽었냐? 60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에서 미국이 참전을 많이 했죠. 연이은 200만 명이 참전을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군인이 죽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미국이 혈맹 관계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는 그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그럼 미국의 국민들 인식이 좋겠습니까? 안 좋죠, 당연히.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다양한 방면으로 견제하는 거예요. 끝으로 이제 몇 가지 공시를 보겠습니다. 한상진 모아데이터 대표가 보통주를 담보로 신한투자인께 30억 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UBS가 아프리카 TV에서 56억 투자해서 지분율을 늘렸습니다. 싱가포르의 GIC가 레이 치과 관련된 기업이죠. 20억 원 추가로 투자해서 지분율을 5.12%, 6.13%까지 증가했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